우리 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참 말씀 잘하시고 아까쯤에도 분명히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윤석열 씨라고 하는데 우리 김 부모님께서는 아까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아, 아, 예의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호칭을 그렇게 네. 그러셨는데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옆에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한번 분노를 표현했던 내용이 있는데 네. 과거 어떤 특정 정당하고 정치 세력에 진짜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진보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예, 겪으면서 이번 왜 해당 발언에 대한 배경과 네. 예,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느끼는 감정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어, 최저선이 있습니다. 최저선은 뭐냐면 4.3입니다. 사실은 내란 사태는 뭐 대한민국 역사 80년 중에 온갖 정치적 급변 사태가 많았던 것 중에 공교롭게도 한 40년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들었었던 쿠데타 이후에 한 40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4.3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놓고 여전히 의견은 네.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도민사회가 우리 도민들이 지난 큰 아픔을 겪었던 그 4.3에 대해서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지금도 그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가해자 편에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윗대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지금 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그런 유족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과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2025년, 2026년에 와서 즉 21세기 지금에 와서도 정부가 이미 내려놓고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커다란 상처와 관련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그 상처받은 그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폐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저는 이른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정말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의 자유로움을 빙자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것만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국민의힘이 아닌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외람되게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제 생각에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4.3을 그 희생을 미화하거나 그 가해가 분명한 역사적 증거나 증언으로 남아있는 어떤 행위나 현상에 대해서 함부로 영웅시하거나 미화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적어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제주도민이 단 한 명이라도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후보에 나온다, 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사실은 염치가 없다, 즉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다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깨면서 책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논의하자는 식의 접근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고 해법을 놓고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전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빨리 좀 거듭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족점을 때로는 같이 저희하고 견제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보, 중도, 보수가 음. 제대로 정립돼서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는 2026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주 솔직히 저도 사삼 뭐 유족이긴 하지만 제주 대표적 아프면 제주 사삼을 정치권에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상당히 증오할 만큼 싫어하는 내용인데 뭐 긴급적으로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든지요. 오늘 장동혁 네. 국민의힘 당대표 네. 내려오면서 사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즉석이입니다. 즉석. 네, 장동혁 대표는 네. 4.3 평화공원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가서 사죄해야 됩니다. 음. 딴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여당 시절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현재 대표라면 앞서 서북청년단 부활하겠다, 백골단 부활하겠다, 그 다음에 건국전쟁 영화를 보자, 박진경은 영웅이었다, 이승만 문제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평화공원 봉계동을 오셨던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에 단 한 번도 사죄합니다.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죄 안 해도 됩니다.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앞에 했던 얘기는 다 잊어먹고 4.3 잊지 않겠습니다. 뭘 잊지 않겠다는 겁니까? 3만을 죽였던 것도 잊지 않고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얘기했던 걸 잊지 않겠다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5.18 광주 망월묘역을 가서 전두환을 칭송하면 안 되는 것처럼 4.3에 와서는 우리 도민 모두를 향해서 진정한 사과. 부족한 게 있었다면 돌아볼 테니 새 출발하는 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주 4.3 당시 4.3 추념일 당시에 보면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 대표가 어쨌든 4.3에 온 거 자체 아마 뭐 마음속으로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겠죠. 가능하시다면 내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막 항의하러 가고 안 하거든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제주도민들한테 말할 기회는 봉쇄하면 안 된다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도 좋은데 앞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은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니까 대표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외람됩니다만 여기 도당에 계신 분들이 건국전쟁 영화 같이 봅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식의 공식 코멘트를 하는 보도자료를 냈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는 아랫단위에 해당하는 제주도당이니까 당 대표가 오셨으면 대표답게 권위 있게 그러나 또한 무게 있게 돌아보겠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도 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정치, 큰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후보님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원하던 돈을 쓰지 않고도 선거. 네. 솔직히 뭐 지금 뭐 돈 쓴다 안 쓴다 뭐 그 얘기는 과거에 엄청 많았고요.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사물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약간 조금 비꼬아서 이런 게 평생 직종이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네요. 네. 지금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김 후보님 말씀 돈을 쓰지 않는 선거를 선언하셨는데 네. 그 배경, 그다음 이게 던지는 제주 메시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경조사 찾아오는 도의원 할 사람, 선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식별하는 게 경조사 많이 오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조사 정치한다. 최근에 공천 비리 사건이 여기저기 큰 정당들에서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놀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의원 나오면 법정 선거 비용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5억씩 쓴다더라, 예. 10억 썼다더라 이런 얘기 직접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도지사 후보 돈을 3억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 법정 선거 비용이 나왔는데 그보다 한 10배쯤은 더 쓸 거라는 얘기가 도민사회에서는 흔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돈을 쓴다는 건 뭘 뜻하냐면 환심을 사는 겁니다. 정책으로 어떻게 공직을, 대표직을 잘할 것이냐를 묻고 듣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환심을 사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부정하게 쓰여진 돈은 어김없이 혈세 낭비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불문율이더라고요. 적어도 지방자치 30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큰 정당 두 개가 주거니 받거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크다고 저는 부풀려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새로운 정치는 도민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쓰는 선거를 출마 선언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찌감치 얘기를 하겠다. 죄송한데 저희 진보당 후보들을 마주쳤을 때 돈 내고 안 가십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왜 경조사 와서 5만 원, 10만 원씩 주머니에 찔러주고 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발로 걷고 귀를 열어서 경청하고 손에는 수첩을 들고 말씀하시는 바를 상세히 더 묻고 적는 정말 일꾼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사이에서 적어도 70% 정도의 도민들은 돈 쓰는 선거는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안 쓰고도 당선되대. 돈 안 쓰는 선거 하니까 오히려 더 보기 좋던데? 난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 왜냐하고 돈 안 쓰는 선거를 하자고 얘기하는 도지사 후보도 있고 그런 도의원 후보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돈 쓰는 선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나 같은 다수의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있어. 돈 좀 쓰지 마세요. 왜 돈 쓰는 거예요? 돈 써서 어디다 쓰게? 그거 결국 나한테 나중에 세금 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선거 문화가 돼야 된다. 그런 계기가 되는 2026년 6월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 선거 비용의 절반 정도를 쓰겠다. 왜냐하면 현수막도 그래야 되고. 네, 뭐 최소한을 해야 되니까. 딴 건 없습니다. 명함 만들어야 되고요. 현수막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하다못해 커피라도 하라. 요만한 거 이거 선거 트럭도 해야 되고. 네, 선거 트럭만 2천만 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2천만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차를 개조하자 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기 자전거를 만들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특색 있게 보이실지 몰라도 그게 목적이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지 돈 잘 쓰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뽑거나 이름 유명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제주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좋겠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말씀 잘하시고 가슴에 탁탁 언중요구하는 사자성어가 딱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면서도 이걸 듣는 몇 안 되는 몇 명의 민사들은 막 가슴에 이제 팍팍 파고들 겁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열 테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함께 딱 나서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워낙 좋은 말씀을 했는데 아쉽게 보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자, 우리 김 후보님 도민들께 네, 제주도지사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도민들께 하신 말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도민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보면 작은 힘, 작은 목소리, 작은 몸짓에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변화의 출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누가 도민을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느냐, 도민 살림살이를
되살리는 후보는 누구이냐, 그런 정책은 어떤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있는 선거, 제주도 정치에서 처음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도입해 봅시다. 좋은 정책, 건강한 정책이면 정당을 떠나서라도 선택할 수 있다.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선택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선거가 꼭 열리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도민 편에서 말하겠습니다. 저 김명호를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